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4 정시 컨설팅 일부 대학별 입시 결과 분석. 이번 시간에는 서강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대학씩 설명을 드리는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 이건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시에 비해서 정시가 입시 기관에서 제공하는 통계나 데이터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 높아요. 그렇죠. 너무나. 배치표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입시기관에서 발표하거나 제공하는 통계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원서를 쓰게 되어지는데, 이 통계나 데이터가 모든 입시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정확하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정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반드시 갖춰야 된다라는 취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대학별로 과연 입시의 결과가 2023년도에 2024학년도로 가면서 어떠한 전형의 변화가 있는지, 어떤 입시의 변화가 있는지, 입시의 결과는 어떠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지금은 이제 일부로서 대학별 입시 결과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고 있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서울대학교,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를 설명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 이제 서강대학교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양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첫 번째는 서강대학교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적습니다. 정시 일반 전형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609명 정도 되기 때문에 타 대학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매우 적다는 점이 특징이고, 두 번째는 서강대학교는 인문계와 자연계가 공통적으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일치하죠. 서울대학교도 인문계 자연계열 공통적으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통일되어져 있고, 또 서강대학교도 인문계 자연계열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통일되어져 있기 때문에 특히 그 통일되어져 있는 가운데에서 수학의 반영 비율이 43.3%로 수학의 영향력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서강대학교는 자연계 학생들이 교차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점이라는 점, 이런 점이 이제 서강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이제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모집 인원은 수시와 정시에 합쳐서 2024학년도에 선발 인원이 1,743명이에요. 그 중에서 수시에서 선발한 인원은 수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서 178명, 학생부 종합 일반에서 558, 그 다음에 논술 전형에서 175명을 선발해서 수시에서 선발한 인원이 전체가 1,032명이고, 정시에서는 일반 전형에서 609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수시와 정시 합쳐서 1,743명이고, 대략적으로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37% 정도를 정시에서 선발하고 있고요. 2025학년도에도 2024학년도와 모집 인원에 큰 변화는 없어요. 정시에서는 609명을 선발하고 2025학년도에는 616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모집 인원의 변동사항은 크지 않다. 보시는 것처럼 서강대학교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매우 좁아요. 적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시에 원서를 쓸 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정도 라인이라고 한다면 사실 상위권 학생들은 서강대학교를 거쳐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게 이제 수시처럼 6개의 원서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시는 단 3개만의 원서를 쓰기 때문에 서강대학교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1차적으로 수학시험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와 탐구의 반영비율이 적다라는 점, 그런 점들이기 때문에 결국 서강대학교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 적합한 원서 지원, 적합한 수능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몰려드는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대학으로 이동 합격할 가능성은 그만큼 낮죠. 충원율이 높지 않은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서강대학교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서강대학교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서 유리함을 갖춘 학생들이 원서를 필연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지점이고요. 자, 전형의 방법은 수능 100% 반영 방법이고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수능 영역별 평가 방법은 인문계, 자연계열 공통적으로 국어를 36.7%, 수학의 43.3%, 탐구 20%를 반영하고 영어와 한국사는 가산점을 반영하기 때문에 서강대학교는 특히 수학과 국어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수학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작년도처럼 국어가 난이도가 낮고 수학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었을 때 서강대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몰려들 수밖에 없는데 그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수학시험을 잘 봤기 때문에 서강대학교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로 환산했었을 때 서강대학교가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에 몰려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러한 것들이 나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지점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서강대학교가 작년 같은 경우에 입시의 결과, 다시 말하면 국어가 쉽고 수학이 상대적으로 어려웠었을 때 수학에서 높은 점수를 맞은 학생들이 과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점수가 전년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꼭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나만 유리한 게 아닐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게 통계나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나의 성적을 입력했더니 너는 서강대학교 식으로 했었을 때 가장 유리해 라고 말하지만 그게 나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결국 비슷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서강대를 가리키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런 점들이 우리가 통계나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오류, 그리고 우리가 입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강대학교는 국어와 수학의 경우 선택 과목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고요. 두 번째는 작년 같은 경우는 과학탐구는 서로 다른 두 과목의 선택이 필수였고 원투에 대한 구분을 두진 않았어요. 하지만 2024학년도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 가장 핵심적인 거는 자연계열 진로 선택 과목, 특히 물투, 화투, 생투, 지투 같은 경우에는 과목당 0.5점의 가산점을 변환 표준 점수에 추가 반영한다. 이 점이 올해 이제 2024학년도에 달라지는 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시가 변경되어지는 부분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입시기관에서 제공하는 배치표, 통계나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입시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나 통계가 정확하다. 그거 믿고 원서 쓰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데, 자, 0.5점의 가산점. 예를 들어서 투 과목을 두 개로 했다면 1점. 하나를 성탕했다면 0.5점의 가산점이니까 0.5점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우리가 국어나 수학이나 그 다음에 탐구가 대학을 결정하는 요소다. 자, 나는 국어, 영어, 수학, 탐구의 표준 점수 합을 봤더니 395점이야. 그럼 395점이면 서강대학교를 쓸 수 있는 표준 점수야 라고 한다면 영어의 점수, 보시는 것처럼 영어가 1등급이 100점, 2등급이 99점, 3등급이 98점, 4등급이 97점이니까 서강대학교는 대표적으로 영어나 한국사, 과탐의 영향력이 적은 학교예요. 적은 학교. 하지만 이 적은 점수가 99점이냐 98점이냐라는 이 적은 점수는 합부를 결정하는 요소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국어, 수학, 탐구가 대학을 결정한다면 결국 영어 점수,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탐 2 과목에 대한 0.5점의 가산 표준 점수가 결국 합부를 결정하는 점수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원서를 쓸 때는 이 2 과목에 대한 가산점에 대한 부분들을 신중하게 잘 고려하셔서 원서를 쓰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영어와 한국사는 취득 등급에 따른 가산점의 형태로 반영을 하고, 보시는 것처럼 한국사는 4등급까지는 10점 만점이고요. 5등급에서 9.5점, 0.5점의 감점을 하고 있고, 영어 같은 경우는 1등급이 100점, 2등급이 99, 3등급이 98, 4등급이 97점이기 때문에 영어의 영향력은 비교적 높지 않은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정시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반영이 되어지는 전형들이 있는데, 농어촌 전형,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전형, 특성화 고교 졸업자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3개의 영역 각 3등급 이내, 과탐은 한 과목을 반영하고 있다는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얘기는 서강대학교는 인문계, 자연계 공통적으로 국어와 수학의 반영 비율을 동일하게 두고 있고, 수학의 반영 비율이 43.3%, 국어가 36.7%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어,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고, 특히 그 중에서도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작년에는
국어가 쉽고 수학이 어려웠기 때문에 수학을 상대적으로 잘 본 학생들의 선택지는 서강대로 몰렸을 거예요. 이렇게 서강대로 몰리게 되어지면 경쟁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경쟁률이 높아지지만 서강대와 같은 반영의 방식을 택하는 학교가 상위 구간에 없기 때문에 이동률이 떨어져요. 이동률이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서강대의 점수가 전년도에 더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결국은 나만 유리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유리하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그렇게 됐었을 때는 결국은 경쟁이 과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서강대학교의 원서를 쓸 때는 신중하게 잘 판단하셔야 돼요. 2023년도의 입시의 결과, 2024학년도의 입시의 결과의 변화를 잘 이해하시면서 전략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시 2월 인원을 보게 되어지는데 서강대학교는 전년도 2월 인원이 15명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 68명, 2021학년도에 78명, 2023년도에 15명이기 때문에 서강대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들이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어지는 인원이나 숫자가 많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4학년도에도 당연히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은 감소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정시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수시에서 좀 더 정시로 많은 인원이 이월이 되고, 그래서 정시가 609명이 아니라 한 700명, 800명 정도 되기를 바라지만 입시는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수시에 선발할 인원을 대부분 수시에 선발하고 또 정시도 그만큼 대략적으로 한 40% 정도로 정시에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정시로 굳이 이월시킬 이유가 없다.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수시로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비교적 인원이 좀 늘었었던 학과가 경희학과가 전년도에 2명, 전자공학과가 3명, 기계공학과가 3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인문계보다는 자연계열의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은 좀 더 많은 편입니다. 자, 네 번째는 교차 지원의 비율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중에서 교차 지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서강대학교예요. 서강대학교는 2022학년도에 교차 지원의 비율이 75.79%, 그 다음에 2023학년도에 다소 감소됐죠. 마이너스 1.16% 감소가 되어졌지만 74.63%이기 때문에 결국 교차 지원이 가장 많이 몰리는 지점일 수밖에 없어요. 서강대학교가. 왜냐하면 서강대학교가 하위 구간으로 봤었을 때 명문대 구간으로 진입하는 구간이기도 하고 수학의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또 인문계와 자연계의 반영 비율이 공통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 쪽으로 교차 지원이 가장 활발하게 집중되어지는 구간입니다. 그만큼 교차 지원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서강대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의 재수 비율이 되게 높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재수생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문이과가 통합이 되어지고 교차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과 학생들이 서강대학교에 교차 지원을 해서 붙으면 그중에 사실은 문과로 학과를 바꿔서 또는 진로 방향을 바꿔서 잘 다니는 학생들도 있지만 서강대학교의 설문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거의 사실 한 80% 정도는 우리가 학과적 적합성이 변경이 되면 따라서 문과로 진로를 바꾸면서 교차 지원을 했다라기보다는 결국 합격을 목적으로 교차 지원을 한 학생들이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 그 다음 연도에 수능에 재도 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만큼 이제 서강대학교 교차 지원이 많다는 얘기는 서강대학교의 재수 비율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작년에도 정시 컨설팅을 하면서 학부모님이라고 상담을 하다 보면 서울대 연고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데가 어디냐? 서강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만큼 서강대학교의 교차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서강대학교의 재수 비율이 높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교차 지원이 높은 학교가 어디냐? 서강대학교가 74.64%,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도 61.46%, 교차 지원의 비율이 높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가 67.42%,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53.75%가 되는데 서울대학교도 아시는 것처럼 서강대학교와 공통적으로 인문계, 자연계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같고 특히 수학의 영향력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교차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서울대학교는 인문계 자연계열이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일치하고 수학의 반영 비율이 120%죠. 그렇죠? 국어가 100%. 그러니까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은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한양대학교의 상경계열은 국어의 300, 그 다음에 수학의 400%, 서강대학교가 국어가 36.7%, 수학이 43.3, 중앙대학교 경영이 35, 45니까 보시는 것처럼 중앙대 경영, 서강대학교, 한양대학교, 서울대학교가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은 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는 수학과 국어의 반영 비율이 200, 200으로 동일하지만 사실은 이 연대나 고대는 교차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점이죠. 교차 지원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거예요. 결국 대학 중심으로 이동하겠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대학 중심에서도 당연히 연고대에 대한 로망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연고대의 합격 의지가 강하단 말이에요. 교차 지원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강대학교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과연 어떤 학생들이 원서를 쓸까? 서강대학교는 나군에 있어요. 인문계를 중심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게 되어지면 인문계에 있는 나군의 대학은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 그 다음에 중앙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중에서 연대나 고대로 가장 이동 가능성이 높은 지점은 바로 서강대학교죠. 그러니까 서강대학교가 1순위,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가 1순위,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가 2순위,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가 3순위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연고대의 합격 비율이 가장 높은 지점은 성균관대학교. 그러고 난 다음에 서강대학교의 인문은 사실 충원율이 100%가 나오지가 않아요. 대부분 한 80% 정도의 충원율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의 인문 계열이 연고대에 이동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문과 쪽에서 들어오는 지점은 대부분 중앙대학교에서 서강대학교로 이동하는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에서 어디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냐면 연고대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지만 충원율이 높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보통 서강대학교에 들어오는 지점이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에서 자연계로 들어오는 지점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교차 지원을 노리게 되어지면 건국대 정도의 자연계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경희대 정도의 자연계 학생들이 서강대학교로 교차를 쳐서 서강대학교 문과 쪽으로 교차를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연계 학생들은 첫 번째는 어디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냐 하면 연대나 고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지만 합격 가능성이 높지가 않아요. 서강대학교에서 이동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서강대학교에서 연고대를 목적으로 삼는다면 교차 지원을 통해서 연고대로 문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서강대학교 자연계에 합격한 학생들이라면 대부분 가군으로 이동해서 한양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 자연계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부분 자연계에서 자연계, 인문계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선으로 이동했다라고 보자면 결국 문이과가 통합이 되어지고 교차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지점이 결국은 자연계로 이동하는 지점도 있지만 자연계에서 인문계로 이동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특히 보시는 것처럼 연대, 고대,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 이쪽 라인은 결국 자연계에서 자연계, 인문계에서 인문계로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차 지원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구간보다도 원서 지원이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구간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충원율을 보시게 되어지면 서강대학교 충원율은 사실은 문과 쪽은 충원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서강대학교의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반영 비율이 상위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연세대와 고려대학교의 반영 비율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서강대학교의 원서를 지원한 학생들이 탐구를 잘 못 받지만 또 국어를 상대적으로 좀 못 받지만 수학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집중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충원율이 2023년도의 충원율은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하긴 했지만 84.14% 정도가 되고요. 자연계열은 전년도에 145.90%에서 133.12%로 충원율이 하락했죠. 자연계는 충원율이 다소 하락하고 인문계는 충원율이 다소 상승한 구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서강대학교 인문계열에서 충원율이 가장 높은 학과는 경영학과. 전년도에는 111.42%에서 작년도에는 139.2%로 충원율이 다소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충원율이 높은 지점이 경제학과가 109%, 그 다음에 충원율이 좀 낮은 지점을 보시면 유럽문학과가 40%, 그 다음에 중어중문학과가 약 40%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계열은 지금 보시면 충원율이 가장 높은 지점은 전년도의 신설학과인 인공지능이 220%의 충원율을 보여주고 있고, 자연계열도 지금 보시면 이 학과를 빼고는 나머지는 대부분 다 충원율이 떨어졌죠. 컴퓨터공학과도 268%에서 197%, 전자공학과가 195%에서 112.5%, 그 다음에 화공생명도 192%에서 150%로 충원율이 대부분 다 하락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제 입시 결과를 한번 보면 인문계열은 전년도의 경쟁률이 5.18이었고 2023년도의 경쟁률이 4.62로 경쟁률이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충원율을 보시게 되어지면 81.80%에서 84.14%로 충원율은 조금 더 올라갔고, 그 다음에 백분위 비율을 보게 되어지면 가장 높은 학과의 백분위가 경제학과가 91.17%,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유럽어 문화학과가 90.33%이기 때문에 2022년도의 백분위로 비교했었을 때 백분위는 다소 상승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자연계열은 전년도에는 5.53이었고 6.62 정도로 자연계열은 경쟁률이 높아졌죠. 결국은 인문계열은 경쟁률이 낮아지고 자연계열은 경쟁률이 높아지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경쟁률의 변화가 발생이 되어진 이유는 2022학년도는 국어와 수학이 같이 어려웠어요. 불수능이었지만 2023학년도에는 국어가 쉽고 수학이 상대적으로 어려웠죠. 이러다 보면은 수학을 잘 본 학생들에게 가리키는 지점이 바로 어디냐면 서강대를 가리키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통계나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오류라는 점이죠. 나에게만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지점을 가르치고 있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서강대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고, 경쟁률이 높아지면 결국 입결이 높아지게 돼요. 입결이 높아지지만 그만큼 불합격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고, 백분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자공학과의 백분위가 전년도에는 91.5%였지만 92.83%로, 컴퓨터공학과가 91.33에서 93%로,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화공생명도 백분위가 91.17%에서 92.67%로 백분위가 대부분 상승한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2024학년도에는 과연 국어와 수학이 어떤 난이도에서 어떻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느냐, 이걸 잘 이해하시면서 전년도의 통계 데이터를 2024학년도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 이 부분을 잘 고려하셔야 되는 점을 꼭 이해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원율은 전년도에는 145%에서 133.12%로 충원율이 하락했다. 이 점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강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서강대학교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한양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24학년도의 입시의 일정을 보시게 되면 수능일자가 수능시험이 11월 16일이죠. 그 다음에 정시 모집 원서 접수 기간은 2024년도 1월 3일부터 1월 6일 요 사이에 정시 원서 접수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시 최종 모집 인원이 확정 발표되는 시기, 그러니까 수시 이원 인원이 넘어가면서 모집 인원이 확정 발표되는 시기가 바로 1월, 12월 30일입니다. 그 다음에 수능 성적 발표일은 12월 15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정시 컨설팅이 진행이 되는 시기는 12월 15일 이후부터 1월 3일 요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가장 뜨거운 지점은 바로 12월 31일부터 1월 3일 정도의 기간이죠. 대부분 한 일주일 정도의 기간에 원서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 결국 정시 컨설팅 기간이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들이 결국 정시 컨설팅을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원하는 시기에 컨설팅을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예약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은 한양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